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보엔입니다. 네, 지난번 첫 번째 방송으로 개그맨 오주연 씨가 응원해주러 오셨었고요. 오늘 방송부터는 정말 본방송으로 이제 탈북민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방송에 게스트로 오신 분이 계신데 본인 소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탈북 9년 차인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네요. 그러면 네. 지금 4학년 졸업반이면 일을 하다가 학교를 가신 거예요? 아니면 왜 이제 9년 차가 됐는데 지금 졸업반이면 조금 안 되는데? 제가 꿈이 좀 커서요. 꿈이 커서? 네, 삼수를 했어요. 삼수, 우리, 북한에서 말하는 묵은대지. 맞아요. 3번을 수능을 세 봤어요. 번이나?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또 대학교에 가서도 바로 뭐 4년을 쭉 다닌 게 아니고요. 뭐 아프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도 몇 번을 하고 그래서 지금 4학년이 됐어요. 아니, 근데 왜 대한민국은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탈북민들은 또 그런 약간 특별하게 좀 배려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 정말 좋은 우리 유명한 서울대 막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조금 이렇게 좀 특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어떤 대학을 과연 들어갔는데 그렇게 삼수까지 공부하면서 들어가려고 했길래 그렇게 3년 동안을 공부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북한에서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시험을 다 보고 가려고 했는데 시험까지 보고 엄마가 한국에 먼저 와서 서류에서 불합격이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엄마가 한국에 먼저 와 계셨구나. 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탈북을 하게 됐어요. 북한에서 못다 이룬 의사의 꿈을 한국에 와서 이루려고 3년을 삼수까지 해가면서 의사가 그럼 되려고 지금 그럼 의사대학 가는 게 뭐예요? 의과대학? 의과대학에 의과대학 가야 되는 거죠. 네,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온 것도 있고 그게 일단 서류상으로 안 돼서 행불로 돼 있으면 안 된대요. 엄마가 탈북을 먼저 해서? 네,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지가 또 평양에서 뭐 옛날에 할아버지 그 대대로 조상들이 지주였대요.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토대가 안 좋아서 아니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을 가는데 엄마가 탈북을 했다는 이유로 가게 된 건데 할아버지가 대대손손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좀 그런 거 옛날에 일본 막 자본가들 지주들 다 이렇게 몰아냈잖아요. 맞아요. 그 할아버지가 지주였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지주였던 거죠.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지주였는데 네.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딸의 그 또 딸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의사가 못 돼서 한국까지 오게 돼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거네요? 네. 이게 아니 나도 북한에서 살다가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대단한데 북한에서 그렇게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못 갔다는 것도 참 대단하기도 한데 이게 정말 저도 북한에서 왔지만 말이 참 안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게 한이 돼가지고 탈북을 엄마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오게 된 거네요, 한국에? 네. 한국에 그 엄마가 탈북을 도와줘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길에는 걔도 무사히 오신 거예요? 중국에서 잠깐 또 놀란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네.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브로커가 야, 다 들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누워있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뒤에 짐칸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그 교통경찰이 있잖아요. 중국의 교통경찰?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가 여기로 말하면 톨게이트 같은 데였어요. 근데 교통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버스를 잠깐 검사하고 일어나 봐요. 맞아. 근데 경찰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짐칸에 뛰어들어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어쩌려고 한 것도 아닌데 네. 본인들이 놀라가지고 네. 버스 짐칸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얼마나 웃겼을까?
두 사람들 뭐 하는 짓일까? 근데 저희도 그랬던 적 있어요. 이제 권명으로 막 가는데 이게 막 검열을 하는데 그냥 올라가지고 이렇게 쑥 그냥 한 바퀴 돌고 내려가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벙어리 흉내를 내야 되나 다 자는 척 일부러 자는 척하고 막 있고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돌린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태국을 이렇게 쭉 북한에서부터 탈출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우리가 한국에 오다 보게 되면 북한 사람들 다 하는 말 있잖아요. 네. 비행기 타봤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주연 씨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뭐 비행기 타볼 일은 당연히 없었을 것 같고 없죠. 비행기 탈 때 기분, 비행기 탔을 때 어땠어요? 비행기 탔을 때는 너무 신기했죠. 그러니까 저희는 밤에 왔거든요. 밤에 오는데 비행기 이렇게 딱 뜨잖아요. 뜨면 밑에 불이 반짝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 비행기를 타가지고 아래를 내려다 네, 봤을 때. 딱 내려다 봤을 때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뭐지? 막 그 영화에서 보던 축포를 이렇게 탁 쌓아 올렸을 때 그때 이렇게 딱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분명히 발 밑에 있는데 그치. 네, 저 불난 건 아닌 것 같고 네. 불났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치.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닐 때는 모르는데 밤에 이렇게 보게 되면 빨갛게 불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불나가지고 소화기를 당장 쏴야 될 것 같은 느낌. 불났다는 표현이 나오는구나. 불 내려가서 끄지 그랬어요. 그죠. 이륙을 했는데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북한에서는 전기불 보기도 힘들고 불 켜져 있고 너무 다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와도 전압이 낮아서 어두컴컴하고 북한말로 수수떡이라고 표현하죠. 수수떡. 네. 코일선이 다 보이고 맞아요. 전기가 들어와도 우리는 등장글을 켜놓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불이 안 보이니까 전기가 들어와도 우리는 등장불을 켜놓고 있었는데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탔는데 기내식을 주잖아요. 기내식 드셨구나. 저는 안 먹었죠. 안 드셨어요? 왜요? 돈 낼까봐? 아니요, 무서워서요. 거기에 뭘 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 땅을 내 발로 직접 밟기 전에는 아무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배는 고픈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끝내 못 먹고 옆에 딱 봤는데 물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병은 이렇게 뚜껑을 안 땄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만 달라고 해서 물만 마셨어요, 저는. 아니, 난 또 이건 또 처음 듣는데 대부분 이제 기내식 음식을 이제 하게 되면 돈 낼까봐 돈이 없으니까 탈북민들이 돈 낼까봐 이제 안 먹으신 분들은 좀 이제 저도 들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라고 시켜야 될지 이제 스튜디오데스가 물어보는데 거기에 이제 좀 압박감을 가지니까 아마 안 먹겠다고 하고 자는 척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먹잖아요. 외국인들도 있고. 근데 저희한테만 뭐를 탔을지도 모르니까 저희는 그 좌석이 다 이렇게 몰아서 탄다고 해야 되나요? 좌석이 쫙 북한 사람들끼리만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우리에게만 뭔가를 타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병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의심병이 많았구나. 그쵸.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선교사님 있을 때 선교사님이 타준 그 한약을 아프다고 이제 한약을 지어주셨는데 북한의 그 선교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과를 따먹었다고 얼굴에다가 막 이마에다가 청광수로 청광수로 막 이게 살 타들어가게 만든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이 한약 속에 한약을 다 쓰레기통에 넣은 적이 있어서 다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게 그런 거죠. 이 안에 우리 탈북민들끼리만 앉았으니까 혹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한국 음식을 잘못 먹고 한국에 갔다가 온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와, 또 이런 사연은 또 처음 듣네요. 죽을까봐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못 먹은 사람은 또 처음 봅니다. 자, 그럼 또 비행기에 탔어요. 네. 비행기에서 타가지고 그래서 무사히 왔나요? 비행기에서 다른 건 없었어요? 또 있었죠. 또 있어요? 네. 뭔 사연이 이렇게 많아?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도 갔었어요, 네. 그 와중에? 물을 마시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니까 물을 자꾸 마셨죠. 너무 긴장하셨고. 긴장하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비행기가 뜨면 화장실 문이 닫혀 있다.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변기를 물을 내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산이나 바다 이쪽으로 갈 때는 그게 다 거기에 뿌린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을 열리지 않았을까 안 열렸을까 그렇게 딱 갔는데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비행기 화장실 문이 항상 닫혀 있다가 산이나 바다로 갈 때만 열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친구들끼리 저희들끼리 북한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비행기 타면 화장실은 어떻게 가지? 화장실이 없지는 않는데 영화에서 봤을 때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막 이러면서 와, 나는 북한에 있을 때 나는 못 듣긴 했는데 또 그런 걸 또 들었구나. 왜냐면 비행기 화장실 문이 늘 닫혀있다가 산이나 바다 쪽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화장실 다녀올 사람 다녀오세요 하고 비행기 문이 딱 열리면 쫙 줄 서서 비행기 들어갈 줄 알았다는 소린 거잖아. 네, 결국은. 네. 그것도 너무 웃긴다. 산의 정상에 도착했으니까 화장실 갈 사람 볼일 보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이거는 아닌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보긴 봤어요. 그래서 봤죠. 어디다 쌌어요? 그래서 어디다 봤어요? 어디다 왔다? 변기에다 봤죠. 그거는 중국에 왔을 때 그 브로커 집에 갔을 때 변기는 사용해봐서 알았거든요. 나중에 우리 주연 씨가 볼일을 본 그게 어디로 갔는지 산으로 갔는지 바다로 갔는지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종사들한테. 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공항에 우리 또 들어오잖아요. 네. 공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또 이제 국정원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다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국정원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에서나 뭐 국정원에 들어가는 길에서는 또 이렇게 별일이 없으셨나요? 무섭거나 긴장했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 버스를 타고 그 인천대교를 지나가더라고요. 그쵸. 인천대교를 이렇게 그때는 인천대교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그치. 그 바다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올 때는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인데 이렇게 눈도 막 조금씩 보이고 얼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하얗게 뭔가 이렇게 하얗게 쌓여 있고, 네. 그래가지고 바다가 보이니까 와, 이건 뭐지? 바다를 북한에서도 바닷가에 가보기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바다 위에 다리가 있는데 그 위로 건너가니까 네, 무섭기도 한데 와, 이렇게 긴 다리를 어떻게 건설을 한 거지? 그러니까 바다 위에 그렇게 대교가 있는 거는 못 봤던 거지. 못 봤죠. 바다, 그러니까 북한에 보게 되면 뭐 강가에 이렇게 무슨 천 해가지고 있는 거는 있는데 바다를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대교가 있는 거는 북한에서 이제 또 바닷가를 끼고 있고 하지 않고는 바닷가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대교가 이제 지어져 있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북한은 근데, 워낙에 동해고 또 바다가 깊고 맞아요. 하니까 그런 대교는 없죠. 그건 탈북민들이 다 느끼는 걸 거예요. 아마 인천대교는. 네. 맞아요. 또 이제 그걸 계속 넘어오면서. 그렇게 넘어와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맞아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국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시고 그 키도 재고 뭐 피도 뽑고 막 하잖아요. 근데 키를 딱 재는데 제가 키가 154.8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키를 오픈하시는 쿨한 키 웬만해서는 오픈을 안 하는데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 딱 154.8 딱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확실히 평균 키가 작구나 그러면서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은 17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176이요? 167 아니고요? 그랬더니 17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운동선수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커봤자 여자가 그냥 160 조금 넘어가고 네, 스포츠 뭐 운동하는 선수여도 160 조금 넘어가고 근데 167도 아니고 76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좀
대한민국에서 170, 여자 키 176이면 사실 크긴 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여자가 다 그렇게 커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조금 큰 편이기는 그치. 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죠. 평균 키가 그래도 165는 된다는 거예요. 그쵸. 다. 네.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북한의 남자 여자 모두가 다 남한 분들하고 대비를 했을 때 16cm인가? 이제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6cm인가 17cm 정도인가가 평균적으로 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서 남자가 이제 평균이 이제 152인가 되면 다 군대 나가고 여자는 140 몇인가 되면 다 군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인 키가 15cm 더 돼요, 우리가. 그만큼 그 정도로 남한이 북한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작죠. 저도 뭐 150대거든요. 우리가 많이 작아요. 근데 저희 엄마도 배구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키는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도 북한에서 많이 큰 키였거든요. 근데 160대 아마 후반대?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큰 거죠. 그 정도면.